그래서 이번에 또 오늘 또 발표됐던 이제 글로벌 이슈 중에 하나가 EU 이 탄소 국경세 관련된 이쪽을 좀 확정을 지었던 가이드라인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왔던 얘기의 대표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어떻게 보면 새롭게 뭐 쇼킹하게 더 나온 건 없었습니다. 네. 그 알고 있었던 정도 그 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관련된 것도 다시 어떤 부분들 적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일괄적인 적용을 하다 보니까 뭐 해운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리스라든가 이런 네. 몇 개 작은 국가들은 반발이 상당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외권이나 허용을 조금 더 유예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아직도 살짝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나온 부분들은 뭐 기사만 보게 되면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중에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지금 충전소 관련된 수소 충전소라든가 전기차 충전소는 이제 고속도로마다 의무 설치가 뭐 60km마다 설치해야 되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물론 이제 전기차 쪽으로 빨리 돌아가겠다는 의지 상당히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또 의무화적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는 저항이 없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뭐 수소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소 충전소도 이런 식으로 의무화와 함께 좀 더 커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종목들 오늘 또 시장에서 좀 움직였었죠. 네. 네. 근데 뭐 효성 첨단 소재야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거로도 움직이는 회사고 게다가 뭐 상하프론테크 이런 쪽도 연관이 있는데 네. 근데 전기차 관련된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고속 충전과 관련된 쪽에 강점 있는 회사가 원익 PN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어제 처음으로 올라왔고 약간 이제 좀 오늘은 살짝 묵직하긴 한데 이쪽에 대한 뭐 포스코 ICT도 물론 관련된 원천 기술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이 회사는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다라고 보기는 조금 더 힘들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원익 PNE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익 PN이요? PNE입니다. PNE. 네, 예전에 PNE 솔루션이라는 회사였는데 네. 원익 쪽이 앞으로 뚝 나오고 이름을 뒤에 건 뺐습니다. 네. 원익 PNE, 원익 IPS랑도 관련이 있는 그 회사인가요? 원익이죠. 네, 그냥 IT 쪽에 뭐 반도체부터 이렇게 쭉 자라는 이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특히 또 아마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어제 또 나왔던 얘기가 수소 관련된 얘기도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K뉴딜 2.0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메타버스 또 수소 이 두 개가 또 큰 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네. 성과 보고하면서요.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엔 반짝했는데 왜 못 갔을까요? 이쪽도 어떻게 보면 왜 못 가야 갔을까요? 제일 뭐 메타버스는 또 그동안 많이 갔었고요. 그런데 수소차 쪽은 아마 현대차가 못 가니까 자동차 쪽이 좀 힘을 내기 시작했을 때 이런 정책적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오늘 많이 올랐겠지만 아직 자동차가 자리를 못 잡았는데 먼저 우리가 움직이긴 좀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쪽으로 약간 좀 묵직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되는데 네. 그래도 갈 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보고 네. 수소차 관련된 종목 하나만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저는 탑픽. 딱 하나 세종공업 말씀드리고 세종공업. 싶습니다. 예.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쉽게 보면은 저희가 친환경차로 가면서 나오는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품들을 현대차랑 같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개발 같이 하고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 과제들이 많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세종공업은 재평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자동차 쪽이 정체돼 있고 부품주가 네. 좀 이러다 보니까 아직 강한 탄력은 오늘 아침에만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좀 기다리시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혜수 대표님께서 다양한 종목들 이슈들 얘기를 주셨는데 신하브로님께서 효첨 호재 있었나요?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러브 화이트님께서는 네. 효첨, 효성 첨단 소재죠. 효첨 물려서 계속 물 타서 오늘 수익 제대로 봤어요. 또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물려 있으셨다가도 이렇게 물을 타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수익이 많이 나셨겠는데 오늘 종가까지 보니까 네, 얼마나 수익 나셨는지도 한번 이왕 자랑하시는 거 채팅창 통해서 자랑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좌 인증하시는 겁니까? 네, 다들 수익 네. 축하드려요. 정말 이렇게 수익은 정말 언제든 축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죠. 효참 어때요? 좋죠. 좋은데 지금 효성그룹주들이 이제 완전히 이것저것 다 탈바꿈하는 변화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혹시나 만약에 효성첨단 소재를 수익을 잘 실현해서 그래도 효성그룹들 이뻐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익을 줬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뭐 살까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효성.
효성. 지주사 효성. 지주사. 예, 특히 효성 TNC나 효성 첨단 소재 지분이 20%, 23%씩 갖고 있는데 이 두 개만 갖고 친다고 하더라도 1조 5천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 효성 그룹의 시총의 절반 이상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효성사이죠. 네. 게다가 효성은 보너스로 배당 수익률이 한 5% 가까이 지금은 조금 떨어졌겠네요.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요 수익 본 거는 그냥 효성으로 연말까지 보겠다라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배당 5%면 굉장히 괜찮은 수준인데요. 제조업체가 5% 준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효성이 약점이 하나가 있는 게, 네. 이제 조현준 회장이죠. 네, 네, 네. 이분이 자기 회사 주식을 해서 담보로, 네, 뭐 어디다 썼는지 그거는 뭐 제가 알 필요는 없고요. 담보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담대. 네, 주담대요. 네. 저희들이 많이 하는 거, 아. 예, 회장님도 하십니다. 회장님도.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자 내야죠. 그럼 이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배당을 통해서 이자를 메꾸는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분의 사정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회사 이사회에서 다 결정한 거고 저희는 이용을 하면 되죠. 네. 네.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는 지금 다들 수익을 막 축하해 주시면서 아라파샤님께서 효성은 역시 전효성 얘기 주셨고요. 네, 지금 뭐 효성도 많이 올랐다. 거북이 포트에 효성 있다 얘기 주셨고요. 지금 효성 지금 익절해야 되나요? 라는 또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해하는 네, 수익이 났으면 익절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나 뭐 다른 거 이거보다 더 좋은 종목이 있어서 교체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시게 되면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연말까지라도 연말까지. 예, 배당과 함께 저평가니까 이쪽은 특히 배당이라고 하는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더 크게 안 밀릴 것 같고요. 네. 혹시나 약간 더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효성그룹 쪽에서 효성중공업이라고 있습니다. 아. 네, 이 회사는 많이 가려져 있다가 며칠 전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게 효성중공업의 강점이라고는 하긴 좀 그렇겠네요. 효성 해링턴? 그 오피스텔 네, 아파트 예. 뭐 이런. 네, 예. 그게 효성 브랜드죠. 네. 효성 건설의 매출이 한 50% 차지합니다. 건설업황 괜찮죠? 네, 요즘 미분양 괜찮죠. 없습니다, 요즘에 네. 거의.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이쪽 부각과 함께 또 효성중공업이 또 하고 있는 이 또 수소 쪽, 이쪽도 같이 연결돼서 나오게 되면 뭐 다들 효성의 화학 소재 쪽만 보고 있는데 이쪽도 하반기 가면 실적 강하게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또 눌림목 때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러니까 즉, 뭐 TNC나 첨단 소재 가지고 소재 쪽만 보셨다고 하게 되면 약간 또 방향을 틀어서 효성그룹 안에서 먹을 것도 충분히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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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이런 전략. 수익. 네. 그냥 차분하게 챙기는 전략도 좋겠죠. 네. 효성 중공업까지도 좀 눈여겨보는 거, 눌릴 때 매수해보는 전략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LSJ님께서도 효성 목표 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사도 될지 고민이 추가 매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한국증권TV 애청자분들 효성을 지금 포트에 많이 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러면 안 짚어볼 수가 없죠. 조금 더 짚어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 얘기부터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축하. 네, 역시 주식 잘하는, 증권 TV다 보니까 증권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이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자산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재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격대가 12만 5,500원이 맞나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맞네요. 예. 네. 12만 5천 원대인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약간 눌림목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 갖고 있는 비중 안 팔 것 같습니다. 안 팔고, 목표가를 일단은 15만 원대 이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이런 패턴 나왔다가 보통 보면은 약간 이제 단기 차익 매물 소화하는 패턴이 한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고점권에서 나오다가 다시 한번 턴하게 되면은 두 번째 랠리 정도까지 노려보는 게. 네. 효성이 분위기가 다 좋네요. 삼형제 주가가 뭐 2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오늘 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었고, 뭐 효첨, 지금 저희 효첨이라 얘기했지만 효성 첨단 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효첨, 효티 뭐 다 괜찮죠.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더 팔까, 더 가져갈까, 살까 딱 고민이 되는 시점일 것 같기도 해요. 어제 뭐 11% 급등하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하고 이제 또 주말 다가오니까 이 정도면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되나라는 네. 고민이 충분히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난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먹을 만큼 먹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파셔도 되죠. 수익권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고가 영역에 있는 거 함부로 파시는 거 아닙니다. 딱 그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네. 꺾였을 때 팔아도 네. 늦지 않다. 네. 오히려 그 다음 파장 나오게 되면은
아유 지금 거기서 먹고 팔았다고 했는데 이만큼을 놓쳤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요즘 두산도 그렇습니다. 네. 의외로 두산 쪽도 강합니다. 두산의 또 강점은 또 배당이죠. 지주사의 그렇죠. 또 고배당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가 또 이러다가 하반기에 약간 트렌드화돼서 지주사 재평가를 뭐 다시 봐야 된다는 또 뭐 막 또 증권사 리포트 나오기 시작하고 매수세 몰리면은 더 갈 수가 있겠죠. 네, 그거를 또 놓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트에 효성을 많이 담고 계시고 관심 종목이 효성인지 몰랐습니다. 오늘 효성 얘기가 정말 채팅창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영숙님께서는 지금 신규로 들어가도 되는지 좀 궁금해하셨고요. 이미 또 익절하시고 부분 익절하시고 그런 분들도 괜히 많이 계시고 조정 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관심 종목에 저장만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아직 포트에 없다면 네. 관심 종목에만 있었다면 지금 들어가는 어떨지도 한번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셨던 분에 저는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부분 익절? 즉 지금 들어가지 말고 관심 종목에 늦었다가 조정 시 들어가는 들어가는 걸로. 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번 이렇게 바싹 쓴 상황 쪽에서는 이제 관심은 높죠. 높은데 거래가 줄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거래 주름 현상과 함께 변화가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1만 5천 원대 딱 그 정도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데 밀릴 때 사야죠. 항상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 11만 5천 원 정도? 네, 그 정도로 노리시면서 일단 관심 종목에 저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조금 더 눌릴 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연말까지 배당까지 좀 노려보시면서 계속해서 들고 가시고요. 눌릴 때 한 11만 5천 원 정도에 매수하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432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좋아요는 110개밖에 안 되네요, 여러분. 네, 좋아요 400개 빨리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좋아요 강요 방송입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렇게 좋아요가 많이 올라와야 네. 저희 한국증권TV가 이제 또 더 신뢰도 있는 채널로 가고 저희 그리고 또-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널리 퍼지니까 저는 보너스 받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효성까지도 살펴봤고요. 지금 다른 분들에서 그래서 이제 관심 종목에 효성을 첨가를 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종목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훅 가고 있네요. 네. 아직 짚어볼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이 또 간밤에 또 얘기를 했죠. 비둘기파에 가까운 얘기를 하면서 많이 좀 시장이 안정이 되는 분위기 연출이 됐어요. 뭐 미국 시장은 혼조로 마감이 됐지만 우리 시장은 양 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덕분에 좀 환율도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그나마 파월 의장께서 한국 시장에 많은 일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뭐 얘기는 다 아시는 거니까 짧게만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연준에서는 딱 두 개만 봅니다. 물가와 고용 이쪽을 보는데 물가는 지금 얘기했던 게 오늘 아침에 나왔던 거는 바를렉이죠. 병목 현상. 네. 바를렉. 네. 뭐 이게 그 병목 현상에 대해서 유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즉 이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나오는 네. 현상이다. 그러면 일시적이겠죠. 이런 쪽에서 그러면 공급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글로벌 시장에 미국? 중국을 비롯해서 뭐 이제 대만, 우리나라 이런 쪽이죠. 한국 이런 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공급이 원활한, 특히 하려고 하는데 또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간 좀 위축되고 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되면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은 물가의 걱정은 덜을 수 있겠다는 쪽이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용입니다. 근데 고용인데 지금 연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입장은 예전처럼 완전 고용 수준 뭐 3%대까지 실업률이 떨어지는 것까지 제가 보기엔 기대 안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사이에 기술이 많이 발전됐고요. 거기다가 IT 기술도 발전되고 또 온라인 비대면이 발전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예전에는 오프라인으로 고용을 해서 사람이 필요했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기술 발전 때문에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도 최저임금 때문에 얘기가 많죠. 네, 이런 그렇죠. 현상이 미국도 같이 이어지다 보면은 예전만큼 고용률이 더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하단부를 제가 보기에는 올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이 얼만큼 정도를 안전 고용으로 생각하느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건 다 떠나서 아직까지 지금 당장 테이퍼링의 비슷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한 건 없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죠?
굉장히 좀 약간 물타기 네, 느낌인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테이퍼링 일단 너무 아직은 아직 아니니까. 아니다. 예.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게 공식적인 논의는 아니다. 뭐 이런 거. 네, 저희가 맥주 얘기는 했지만 맥주 마시고 싶지는 않다. 뭐 이런 거랑 똑같죠.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안도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다가 지표들이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이 테이퍼링 뭐 냄새만 피울 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시장이고요. 그런 또 시장의 흐름을 오늘 장에서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통위 금리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0.5%로 금리 동결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는 인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결이 됐어요. 네, 지난번 제가 월요일이었네요. 화요일 날 나와서 월요일. 월요일 예, 죄송합니다. 네. 날짜도 가물가물합니다. 이제 눈도 네. 침침하고 네. 너무 그때 총재님의 험한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은 그런 모드로 안 가고요. 네. 그냥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모호적으로. 네, 이상입니다. 이상인가요? 네, 그럼 나 금리 얘기는 조금 더 네. 나눠봐야 되는 게 또 오늘 뭐 금통위도 있었고 네. 올해 안에 한 번쯤은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지배적이잖아요. 제가 보기엔 간 보는 것 같고요. 간 보는 네. 건가요? 특히 아마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보통 얘기는 보통 이제 그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어떤 부채 비율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늘어난 건 글로벌 전반적으로는 국가 부채가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늘었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가계 부채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네. 첫 번째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게 가장 첫 번째 요인 같고.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 좀 조바심이 나는 거죠. 다른 자산 가격들 다 올라가는데 난 뭐 하고 있어? 안 되겠다. 일단 신용 빚내서 투자? 그렇죠. 투자 이쪽도 뭐 코인부터 뭐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정부가 부동산 쪽을 이렇게 꽉 안 울감했으면은 네. 부동산 쪽에 대한 열기도 상당히 뜨거웠을 겁니다. 근데 그쪽은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른 쪽으로 막 가면서 이제 투자에 대한 열기가 주식시장까지 들어오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시중 통화량을 볼 때 그 M2라고 많이 쓰거든요. 네. 그 시중 통화량 M2를 보는데 이게 시중에 떠다니는 돈이 얼만큼 있다고 생각하세요? 며칠째로 발표가 났었습니다. 얼마였을까요? 3385. 3385? 예, 3,385조입니다. 네. 이게 시중에 지금 떠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늘었죠, 이게. 엄청나네요. 네. 이 상황에서 지금 예탁금 뭐 60조, 70조 가지고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MMF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MMF 쪽에 170조가 들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뭐 어떤 충격을 받아서 만약에 흔들린다. 돈이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못 갑니다. 이 기조 그대로라고 하게 되면 또 물밀듯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주식 않을까요? 코인. 네. 코인은 노매로 하고 젊은 있습니다. 친구들은 많이 네. 코인을 또 하니까. 네, 근데 지금 저도 코인 최근에 한 서너 번 해봤는데 네. 뭐 한 세 번 성공, 한 번 실패. 그랬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딸 맥북 사줬고요. 그런 와. 이제 그렇게 항상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면 100%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를 위해서 100% 되는데 저희 딸 가엾습니다. 네, 맥북 갖고 싶다고 맥북. 노래를 해서. 부럽네요. 근데 네.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 이런 강한 유동성이 또 진입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많다는 거는 특히 많이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고객 예탁금이 이 정도에서 정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틀린 표현입니다. 뭐 65조, 70조에서 계속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잘 계산을 못 하시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그러면 그동안 외국인들 기관이 몇십 조씩 팔 때 이거 돈 다 어디 갔었나요? 다 들어와서 산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남아있는 게 70조예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남아있는 현금 상당히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또 흔들린다. 예탁금에서 또 사고 또 들어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시장에서 주체가 개인에 대한 강한 유동성과 수익에 대한 목마름, 갈망 이거는 다 지금 돈으로 숫자로 표시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와, 지금 네. 러브 화이트님께서 2만 원을 저희 펀딩을 해주셨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오늘 수익 만땅. 박스템님 간식 드세요. 저기 저희 스태프님께 쏘신 거군요. 네, 아까 좀 배고프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간식비로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정말 수익을 나면 좀 이런 또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렇게 인심도 예. 베풀게 되고. 맥주 8캔. 그래서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저희 한국증권TV와 함께 매일매일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더 많은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전략과 종목을 앞으로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더 힘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지수는 거들 뿐이고 좀 섹터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가는 종목만 가는 게 2차 전지 쪽으로 너무 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쏠려서 그쪽 아니면 나머지는 또 재미없다라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 느낌에는 네. 주도주가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지난주 충격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주도주가 있는 시장이 좋죠. 그래도 그나마 주도주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쪽이 또 나오면서 네, 오늘 네. 같은 경우는 또 보다 보면 반도체 쪽도 열리됐습니다. 맞아요. 네, 반도체 삼성전자가 안 좋아도 삼성전자 바라보고 있는 소부장 쪽 오늘 의외로 강한 종목들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소형 쪽에 왜 또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7월달 들어오게 되면서 올해 들어서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요. 네, 그렇다는 네. 얘기는 중소형주는 관심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전히 코스피는 관심 없고 네, 이런 현상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오늘도 한 거의 300억, 400억은 샀을걸요? 외국인들이요? 연기금이요. 연기금이요? 네, 코스닥 쪽에서. 연기금이 네. 코스닥 394억 그쵸. 원 매수했습니다. 네. 네, 400억 원 가까이. 네. 연기금 매수하는 종목들 잘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 잘 보시게 되면은 초기에는 어떤 바이오 쪽 이런 쪽에 의약품 이쪽에 대해서 매수하다가 지금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 IT주 오늘 주로 샀고요. 빙고. 화학주. 네. 제약 화학주는 반도체 좀 샀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기금 동향들을 또 잘 무시 못하는 게 연기금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연기금도 약간 위탁을 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운용자들은 또 이제 기관 소속들이죠. 근데 이쪽들 보게 되면 트렌드 잘 맞춰갑니다. 특히 연기금에서 만약에 수익률 평가 뭐 A급 못 받게 되면 탈락됩니다. 내년에 탈락되게 되면 그 사람 네, 죄송합니다. 네. 그쪽은 좀 냉정하니까 예, 냉정한 냉정합니다. 세계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거의 모든 게 숫자로 평가되다 네. 보니까 안 그렇기 위해서는 초과 수익 내야 됩니다. 당연히 경쟁이 상당히 심합니다. 이쪽도. 네, 그러면은 그렇죠. 무엇보다 시장의 트렌드 맞는 종목으로 가려고 당연히 노력하고 또 수익률 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쪽 동향들을 잘 펴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화학 쪽은 소재 쪽 이런 쪽이 가장 또 많은 부분들이고 또 오늘 처음으로 반도체 이런 쪽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IT 쪽의 부품주들도 다시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쪽에 중소형주 마인드를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중소형주 좀 눈여겨보면서 또 연기금이 매수하는 업종과 종목들, 화학, 소재, IT 부품주도 눈여겨보자 이런 얘기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굉장히 좀 다양한 얘기들 오가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460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162분입니다. 반도 지금 안 눌러주셨어요. 네, 좋아요 지금 좀 눌러주시고요. 혹시 로그인을 안 하셔서 좋아요를 못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구글 이제 로그인 하셔서 유튜브 로그인 하셔서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었는데 임문자님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봤는데 질문을 2차 전지도 소재는 잘 가는데 장비 쪽은 조금 덜 가는 추세 같아요. 중국 때문인지?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네, 장비주가 안 가는 이유는 일단 장벽이 좀 있는 상황들이죠. 특히 소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한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실적 나오는 거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네.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어지는 운송비. 근데 운송비. 이거는 어떤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대부분 수출하는 어떤 섹터들의 종목들은 다 그럴 것 같고요. 만약에 철강 같은 경우도 지금 운송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겠죠. 네. 해운 운임이 이렇게 급등했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은 수출과 함께 매출은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운송비를 통해서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으면은 저희가 생각하듯이 쉽게 얘기하면 뭐 영업이익이 그렇게 또 확 안 나와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얼마나 잘 커버했느냐 이것도 이번 실적에 바라봐야 될 부분들인데 장비 쪽도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장비에 대한 개념은 아마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장비 쪽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한다라는 관점 때문에. 근데 투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약간 또 좀 지연되거나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네. 조금 장비 쪽 소재 쪽보다는 좀 느린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게 네. 들어갔을 때 이제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초기에 들어갈 때 매출에 어떤 수주장고와 함께 매출이 확 늘어나는 구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짧고 강하게
주가에 반영됐다가 또 흔들리는 것, 그 다음에 또 유지보수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또 좀 정체가 되고 하는 쪽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확대되는 쪽은 소재가 맞는데 그래서 먼저 움직였는데 장비 쪽은 조금 덜 할 수는 있겠다라는 쪽이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장비 쪽은 제일 중요한 게 수주잔고 보는 겁니다. 수주 동향들 다트 들어가서 알림 설정해 놓게 되면 좋아요, 구독하실 필요 없고요. 알림 검색 공시만 거기서 나오는 수주 흐름들 특히 매출액 대비 얼마 작년 매출액 대비 얼마 나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서 참고해 가시면은 장비 쪽도 꾸준히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